안녕하세요. 성장 단계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네빌링입니다. 삶을 통제하는 잠재의식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의식. 이제 이 잠재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잠재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다행인 것은 우리의 잠재의식이 후최면 암시처럼 누군가의 임의적인 암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은 우리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현재의식의 주도로 잠재의식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식만을 나라고 여기고 있는데, 만약 잠재의식의 형성 과정에 현재의식이 주도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모든 주권을 빼앗긴 그야말로 자유의지가 박탈된 존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다행히 잠재의식을 조절하는 권한이 현재의식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식이 오늘부터 다이어트다 라는 명령에 잠재의식이 따르는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잠재의식이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는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의식이 주인이고 잠재의식이 종입니다. 무엇을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지를 현재의식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성되는 방식이 현재의식의 명령에 따라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식에게 주인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오늘부터 이를 악물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어라고 결심을 했을 때 잠재의식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현재의식에게 주인 티가 팍팍 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직접적 명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오늘부터 이를 악물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어라고 말한다면 공부란 하기 싫은 것이라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공부하겠다는 마음과는 반대의 명령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껏 잠재의식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식은 주인이기보다는 종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건강하자라고 하면 안 되고 난 건강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잠재의식의 구조를 모르고 잘못된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명령의 방식이 다소 특이하지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진정한 주인은 현재의식이 맞긴 합니다. 현재의식은 지금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며 이 외부 세상의 정보를 잠재의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감각과 이성을 통해 외부 세상의 정보를 잠재의식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현재의식은 감각, 이성과 동의어입니다. 한편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이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것만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름 아닌 지금 보이는 세상 그대로입니다. 즉, 현재의식이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장소는 도서관 책상 앞인데 전 제가 도서관에 있다는 것을 사실이라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의자는 딱딱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잠재의식은 오감과 이성이 전해주는 현실 그대로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잠재의식의 인식 대상은 외부 세상이 아닌 우리가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내면 세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식이 전해주는 외부의 정보만을 진심으로 사실이라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즉, 보고 듣는 것만을 진심으로 사실이라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가난해지도록 내일 내야 할 고지서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오감과 이성이 전해주는 객관적인 정보일진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의식에서 내몰고 우리가 풍요롭다는 것을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뇌에 대한 연구를 통해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 레몬을 먹는다고 상상을 하면 실제 신 것을 먹을 때 활성화되던 뇌의 부위가 똑같이 활성화됩니다.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객관의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객관의 세상에서 내가 현재 어떤 위치이고 어떤 모습인지와는 관계없이 다른 현실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도 증명됐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반드시 오감과 이성에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랍고 중요한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오감과 이성이 주는 정보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가능성은 우리가 잠재의식을 우리의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매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객관적인 세상의 모습만을 인식하면서 그것만을 사실로 인정하고 세상에 나타난 객관적인 나의 현재 이치와 모습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내일 내야 할 고지서를 걱정하는 것이 나의 현재 모습이라면 내가 풍요롭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잠재의식 안의 인상은 변하지 않은 채 마지막 순간까지 비슷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이제 이성과 감각이 잠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일상에서 잠재의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지속적인 암시와 반복되는 경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지속적인 암시를 보겠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나가다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너 어디 아파? 아파 보이네 라고 하면 내가 실제로 아프지 않은 경우에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아프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나가다 또 만난 직장 동료가 너 어디 아파? 라고 또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아프지 않아도 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더 몇 명을 만나는데 계속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아파 보이는구나, 내가 지금 아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통증까지 느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암시가 진실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일한 문제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지 그렇지 못한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일상에서 잠재의식이 변화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암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일정한 경험이 축적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상에서 잠재의식의 변화는 더디고 잘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한번 굳어진 잠재의식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어렸을 적에 받아들인 생각은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이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과 태도가 잠재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과 말과 태도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지닌 공통된 잠재의식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실제 모습은 계속 정체 속에 있습니다. 이 정체의 주범은 변하지 않는 잠재의식 때문입니다. 잠재의식 안에 나는 게으르다 라는 나에 대한 관념이 저장되어 있다면 이것은 현재의식을 통해 내가 게으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즉 게으른 사람이었지만 부지런해지고 싶다면 난 부지런하고 의지가 있다 라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성과 감각을 토대로 진실을 판단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게으르게 살았던 나라면 난 부지런하다고 주장할 때 이성은 넌 그랬던 적도 없었기 때문에 역시 그런 주장은 헛된 것일 뿐이야 라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성과 감각이 말하는 것만 진실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새롭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렇게 잘 변화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잠재의식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을 잠재의식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의 결심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심이라는 것은 현재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재의식의 근원을 두고 있는 행동은 항상 예전과 같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상상과 의지가 싸운다면 상상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상상을 네빌 고다드식으로 표현하자면 잠재의식을 뜻합니다. 즉 잠재의식이
자연스럽게 현재 의식에게 보내주는 생각을 상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곳은 위험하다는 관념이 박힌 사람은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잠재의식에서 무서운 상상이 현재의식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무섭지 않다는 의지를 내어도 잠재의식으로부터 전해진 무서운 상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슴은 콩닥거리고 다리는 저절로 후들거리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잠재의식이란 강풍에 맞서서 걸으려 하기 때문에 매번 결심은 하지만 작심삼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하고자 한다면 그 변화가 일어날 것은 강한 결심이 아니라 잠재의식인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의지를 통해 잠재의식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잠시 막고 있는 것을 일시적 변화, 거짓된 변화라고 말하고 잠재의식이 변화된 것을 지속적인 변화, 진실한 변화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진심으로 사실이라 받아들인 것만이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이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내가 사랑과 용서를 지닌 존재임을 얼마나 확고히 받아들여냐는 것뿐입니다. 그러려면 나에 대한 관념이 변해야 합니다. 애써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시간은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나에 대한 관념이 진정 그 모습으로 변해서 아무런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야만 진정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겪을 때는 항상 잠재의식 안에 저장된 본성과 외부로 나타내고 싶은 모습이 다를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쏟아지는 잠재의식 안의 내용물을 애를 써서 막아내야만 합니다. 수도꼭지를 꽉 틀어막고 있는 것처럼 혹은 터지려는 냄비를 꽉 막고 있는 것처럼 애를 써야만 합니다. 우리는 애를 써서 라는 표현과 자연스럽게 라는 표현을 유심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선 우리의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충돌할 때면 우리의 현재의식은 계속 억지로 힘을 내면서 애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일치한다면 우리의 현재의식은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반응을 통해 나의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이 자연스럽게 펼쳐질 때 현실이 됩니다.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뜻을 같이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학생들에게는 공부란 하기 싫은 것이라는, 게임은 하고 싶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공부 자체의 속성이나 게임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만약 배움에 흥미롭다는 인상이 각인된다면, 아니 적어도 호기심이라도 각인된다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던 때와는 많이 다르게 될 겁니다. 공부에 유익한 순풍이 돼줍니다. 나라는 것을 바꾸는 것을 아주 순식간에 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몇 해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은 느낌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좌우합니다. 그 원하는 상태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세상 안에서 그것들은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네, 삶을 통제하는 잠재의식 파트를 읽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읽어본 내용들은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단순히 현재의식으로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리는 것은 현재의식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이성적으로 나는 공부를 해야 돼, 나는 운동을 해야 돼, 난 이게 필요해, 난 저걸 해야 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잠재의식이 움직이지만 사실은 잠재의식의 방향성과 내 현재의식의 방향성이 부딪히게 되면 거의 대부분 잠재의식이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그 힘의 체급이 잠재의식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인데요. 이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현재의식의 힘을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타고난 정도의 파워가 너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어떻게 잘 설득하느냐를 아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훨씬 더 쉽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잠재의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얘기하지 않아서 저도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읽어드린 내용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운동을 해야 해 라는 것은 나는 지금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고, 나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의식이 잠재의식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번 챕터에서 말씀드렸던
잠들기 전에 혹은 일어나서 내가 운동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유일 수 있고요. 상상하는 그 자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앞에서 신레몬 이야기로 설명을 드렸죠. 뇌는 굉장히 구체적인 상상, 선명한 시각화, 이런 것들을 현실과 잘 구분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신레몬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입에서 침이 나오는 현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운동하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일을 잘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뇌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야, 나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잠재의식에 녹아들어질 때 그게 훨씬 더 빠르게 나를 아예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잠재의식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잠재의식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알아야만, 이것을 현재의식에 알아야만 우리가 현재의식을 통해서 잠재의식을 잘 다독여주고 잘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바람을 불어줄 수 있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잠재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다음 챕터에서부터 계속 또 잠재의식과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단계였습니다.